이어서 발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발문의 정의부터서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발문이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시모토 히토시, 이분이 발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문이란 정해답을 묻는 일이 아니다, 이 말.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한 정답을 묻는 일이 아니다, 이 말. 뭐라는 것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묻는 일이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발문이 이 요시모토 교수가 한 이 정의대로일까요? 저는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말씀드리는 그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짐작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200여 개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수업을 1200여 회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600여 회의 실험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런 수업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알고 교사들을 알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요시모토 히토시 이분이 발문이란 정해답을 묻는 일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묻는 일이다. 이렇게 발문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발문은 어떻게 되어 있었던가 하고 제가 본 모든 수업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기. 마치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히기 무슨 시합장인 것 같이 그렇게 발문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문을 던져놓고 어린이로 하여금 이모저모로 골똘히 사고하게 해서 말하자면 각자가 생각한 말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고 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랜 동안 그러한 발문 하에서 훈련받은 어린이들은 아주 발문이란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정답을 알아맞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어린이들은 아예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춘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있는 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있는 답을 알아맞춘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발문을 우리 어린이들은 그야말로 1학년서부터서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어디 초등학교뿐만 그러겠습니까? 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발문과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 다시 말하면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발문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발문의 정의, 이것은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 나름으로 정리해 본 것입니다. 발문이란 어린이 각자의 사고력을 기르기 위하여 교사가 마련하여 어린이 각자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무엇을 기르기 위하여? 각자의 사고력을 기르기 위하여.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린이 각자의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문이란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는 도록 하기 위해서 묻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어린이들 각자로 하여금
이모로 저모로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다. 이거하고는 뭐 그야말로 북극과 남극의 차지요. 그런데 제가 본 모든 수업은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도록 하는 그런 발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이 발문의 정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연하면 발문이란 무엇이냐? 어린이 각자의 내부에서 교사가 원할 때에 원하는 내용의 물음이 치솟아 올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가 가진 바 지식, 상식, 경험, 정보,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이모로 저모로 골똘히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마련된 물음을 교사가 어린이들 각자에게 던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조금 말이 까다롭습니다만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아니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발문은 거의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기, 이 무슨 시합장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걸 뭘로서 얘기할 수 있냐면 선생님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발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그냥 발문 던지자마자 바로 그냥 저요! 하고 손듭니다. 손든 어린이들은 거의 정해잡고 있습니다. 하루 내에 그들이 손들고 365일 그들이 손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지명됩니다. 그럼 바로 그 애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애가 답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선생님이 신호를 보냅니다.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고개를 깨우거린다든지 신호를 내면은 바로 그냥 아까 손들었던 애들이 또 거수합니다. 생각을 틈이 없어요. 거수해서 또 지명받고 발표하고 아니면 또 신호 보내면 또 거수하고 이것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추기 무슨 시합장 같다는 말을 어떻습니까? 과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이 그렇다 이것이. 이것이 우리나라 수업의 큰 문제점, AB 양군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낳는 요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문이라는 무엇이냐?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하는 일, 이것이 발문이다. 그러니까 어째서 그런가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정의형과 마찬가지로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고력 기르는 것입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히기를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이들 사고력 기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 사고한 만큼 길어진다 이거예요. 사고한 깊이와 넓이만큼 사고력은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력은 언제 어떤 경우에 길어지냐면은 학습자 각자가 직접 사고했을 때만 길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고한 만큼 길어진다 말이죠.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바로 발문이다. 그래서 발문은 여태까지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아주 다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야말로 선생님이 지금 하는 수업이라는 것은 고도로 교육적입니다. 그리고 고도로 체계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뭔가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교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내용의
행동을 하고 사고를 하게 해서 사고를 기르는 것, 이것이 수업입니다. 그러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문이다 이 말. 발문은 결국 어린이들을 묻는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발문이다. 이렇게 발문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 이 발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수업의 질을 완전하게 결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학력을 바로 결정하는, 학력을 결정한다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고력을 결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발문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 선생님들이 발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연구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발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시간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발문에 대해서 그 실제를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현행 우리의 발문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이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행 발문의 총체적인 문제점은 결국 발문의 결과로, 현행 발문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사고하는 어린이군과 사고하지 않는 어린이군. 다시 말하면 A, B 양군으로 분열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이 말하자면은 어린이들의 학력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발문이고, 바로 이 발문의 역량이 선생님들의 전문직적 역량을 가장 정확하게 재는 바로미터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발문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발문이 지나치게 어렵다. 어째서 어렵냐? 당연히 발문은 어렵기 마련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어렵다. 어째서 지나치게 어려운 발문이 되느냐 하는 것은 묻는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왜 그러냐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발문을 왜 까닭형 발문 이렇게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문이 어째서 문제점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이 발문을 던지면은 어린이들이 어려워서 사고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고할 수 없다는 것은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사고해서 사고력이 길러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발문을 했었는데 선생님의 소원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나온다 이 말. 왜 그러냐? 왜 까닭형 발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늘 잘 드는 예 하나입니다만은 또 이것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 물이 있습니다. 컵을 거꾸로 해서 수직으로 밀어넣었을 때 과연 이 물이 컵 안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학년 과학 수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 말하자면은 답을 주어서 선택하도록 합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컵을 거꾸로 해서 수직으로 밀어놓으면은 당연히 물도 이렇게 되지 말이요. 이럴 리가 없다 하는 것이 3학년 어린이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지식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은 정말 그런가 알아보자 하고 이제 해보니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 이 말. 이게 어린이들에게는 이게 깜짝 놀란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째서 놀랄까요?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과 전혀 아주 정반대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는 현상을 보았을 때에 바로 지적 균형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잃어버린 균형을, 지적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 노력이 다시 말하면 사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지적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고하는 본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성을 살려서 어린이가 하여금 사고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거나 그것을 부정해버리는 정보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지적 균형을 잃고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상식,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어찌해서 물이 들어가지 아니한고 하고 생각한다. 생각함으로써 사고력이 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이 문제를 준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문제를 주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묻는다. 그러므로 그 물음이 어때야 되나, 다시 말해 발문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발문이 잘못돼 버리면 어린이들이 사고하지 않아 본다 이 말이에요. 얼른 말해서 아까 말한 것 발문이 너무 지나치게 어려워 버리면은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서는 도저히 뭐 어찌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생각 안 해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해결 못할 것도 없겠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50%쯤 되었을 때에 인간은 도전한다. 다시 말하면 사고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모로 저모로 사고하는 그런 본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을 살려서 발문을 던져 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선생님이 던진 발문이 어린이들에게 너무 어려운 발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쉬운 발문도 아니다.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우면은 아예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 버린다. 그 인간의 본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경우에 도전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고하느냐 하면은 지금 당장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될똥말똥하다 해봐야 알겠다. 이럴 때 인간은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발문도 그렇게 만들므로써 어린이 각자를 묻는 주체로, 사고하는 주체로 화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또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라 이 사람은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뇌는 어떤 경우에 움직이느냐?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판단되면 뇌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당장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할 것도 없겠다.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다. 해봐야 알겠다. 이럴 때 뇌는 스스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뇌과학자가 하는 말이니까 틀림없는 말이겠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될똥말똥하다. 이럴 때, 그럴 때 인간은 도전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없겠단 말이에요. 이럴 때 될똥말똥하다 흔히 쓰는 말로 그럴 때에 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문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발문의 첫째 문제점은 너무 어렵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발문이 왜 까닭형 발문이다. 그래서 어린이들 중에 몇몇만 사고하고 나머지 어린이는 사고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추기. 선생님들요, 이걸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발문이라는 것은 절대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아니다는 것. 이거이. 그러니까 교과서의 어느 대목에 있는 것, 어디엔가 있는 정답,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발문이 아니다는 것. 그럼 발문이 무엇이냐? 선생님이 던지는 물음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그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 상식, 경험을 총동원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어야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어린이들은 사고하고 그 다음에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은 길러진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수업을 참관해 보면은 발문을 하고 지명합니다. 거수하고 오답합니다. 또 거수하고 지명하면 또 오답합니다. 또 지명하면 또 오답합니다. 이런 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답과 일치하는 답을 누가 말하냐? 그 응답자가 누구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들 머릿속에 이미 그렇게 딱 머리 박혀있다 그 말이죠. 여기 우리 선생님들 머릿속에 그 정답 알아맞추기 이것이 얼마나 말하자면은 굳게 굳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본 말입니다. 4 곱하기 4는 16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는 4개 그리고 4번을 2번, 여기는 4개씩 4개씩 3번, 여기는 4개씩 4개씩 4번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16이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게 바로 이 어린이 뒤에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빨간 보드마커를 갖고 와서 그냥 이렇게 무참히 어린이들의 생각을 짚어버려요. 이렇게 해야 맞는 거요. 선생님 머릿속에는 이것이 정답이에요. 이것 아닌 모든 생각은 오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 해버리면 어쩌겠습니까? 어린이들은 이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말아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경우에 4 곱하기 4는 16이라고 하는 것을 그 원리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아니, 어린이는 잘 알고 있잖아요. 4개씩 2번이면 4 곱하기 2. 그래서 4개씩 4번이면 4 곱하기 4. 딱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14년 5월에 인터넷상에서 아주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삼각형 2개로 사각형 하나를 만드시오 하고 수업 중에 이런 문제를 줬습니다. 삼각형 2개 그리고 사각형 하나를 만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S 어린이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삼각형 2개로 사각형 하나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보시겠습니까? 삼각형 하나 여기 둘 해가지고 사각형 하나를 만들었다 이 말. 이거 틀립니까? 옳죠. 그런데 선생님은 와갖고 이것은 틀려. 딱 가위표를 쳐버렸다. 선생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것이 있었다. 삼각형 2개를 가지고 사각형을 만드는 이것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닌 모든 생각은 오답으로 처리해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처리. 이것은 이런 생각에다 비우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부모들이 대노해서 인터넷상에 이것을 공개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야말로 2014년 5월 있었던 사건입니다. 선생님이 혼났죠. 이것 때문에. 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완전히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에 포로가 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당신 머릿속에 있는 정답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것 아니면은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몇 년 동안 훈련받은 어린이들은 정말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만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용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 선생님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단 말이죠. 오로지 내 머릿속에 있는 정답, 이 세상에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이 정답을 찾아라. 그것을 알아맞혀라. 이렇게만 얘기했을 뿐이지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발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게 하는 시험장이 아니다. 무엇이냐?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모든 정보, 모든 자료 이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로저모로 생각해서 그 어린이 나름으로 뭔가 생각을 마련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마련된 생각이 어쩌겠습니까? 다 같겠습니까? 다 다르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양한 생각이라는 말 잘 하는데 바로 그 다양한 생각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이 발문이거든요. 자, 이 생각을 우리는 정말 180도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외람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른바 AB 양군으로 분열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들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육학 책을 읽어보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지요. 지금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제가 프로크루테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신의 이름인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인 프로크루스테스는 여관업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손님이 들어와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청하면은 아주 반갑게 맞아들여서 맨 처음에 데리고 가는 것이 자기 안방으로 데리고 간다. 안방에는 침대가 하나 있는데 철로 만든 철침대라. 거기에 눕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철침대하고 그 손님의 키가 딱 맞으면은 그대로 아주 후히 대접을 해서 하룻밤 묵고 가게 하는데 조금 더 키가 크면은 자기 철침대보다도 조금 더 큰 만큼 잘라버리고 짧으면은 자기 침대보다도 키가 더 작으면은 자기 침대하고 똑같이 사람을 늘려버린다. 요런 프로크라테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세 사람들이 우리의 교육의 문제를 논의할 때에 그와 같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기 같은 것 경우에 그것은 프로크라테스의 철침대다 하고 프로크라테스의 철침대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크루테스의 철침대라는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발문에 대한 응답을 어린이들이 하는 응답을 프로크루테스의 철침대와 같이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어디까지나 말하자면 정답이다. 그것을 철친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교사가 정해놓은 정답을 알아맞히는 일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이 하는 수업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없다. 이런 또 그다음에 또 조금 교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는 것은요,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기름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비유해서 생각해 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생각해 본 것인데요. 우리 거리에 나가보면 이와 같이 애완견을 몰고 다닐 때에 이 목줄이 있죠. 그래서 이 애완견들은 목줄의 길이를 반경으로 하는 그 원 안에서만 활동한다. 원 밖으로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줄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러니까 행동 반경이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원 밖으로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다 틀린 답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오로지 선생님 요 목줄을 반경으로 하는 원 안으로 행동 반경이 딱 제한된 것처럼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아닌 그 모든 생각은 다 부정해버리는, 이렇게 완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제한되어 있는 알아맞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어린이들의 사고 행위를 방해하는 일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스러웠으나, 어떻게 자유스러우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사고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사고력은 길러진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가미 다다시, 이렇게 좋은 말이 있어요. 어떤 어린이가 마련한 생각에도 몇 %인가의 옳은 생각, 다시 말하면 진실은 함유되어 있다. 또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오로지 하나가 정답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버려버리는데, 실은 그 버려져 있는 그 생각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몇 %인가의 옳은 생각이, 진리가 함유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히 버려버린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찍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어린이들의 사고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한 옳은 생각, 그 다음에 그 밖에 많은 생각을 이렇게 명암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옳은 생각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옳은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이 폭 안에 있는 모든 생각,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은 다 덜 옳은 생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령 선생님이 어떤 발문을 던졌을 때에 그 어린이는 발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젯밤에 꿈을 생각했다. 어젯밤에 꿈을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 어린이를 딱 지명했을 때에 그냥 아까 꿈 얘기를 했다면은 이것은 무엇이겠어? 이것은 정말 틀린 생각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단 0.1%의 맞으면 덜 옳은 생각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물음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물음과 관계가 있는 생각,
물음에 대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얻은 생각이 단 1%의 옳은 생각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틀린 생각으로 버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덜 옳은 생각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덜 옳은 생각을 편의상 5개의 칭칭대로 만들어 가지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올라왔을 때는 덜 옳은 생각 A, 덜 옳은 생각 B 이런 식으로 또는 도상 여기 옳은 생각이 올라가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도상 생각 A, 도상 생각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모든 어린이들의 생각은 다 옳은 생각 아니면 덜 옳은 생각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조금 생각해 본 것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양궁 시합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양궁의 그 관역판 바로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입니다. 양궁의 관역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맞으면 10점 아니겠어요? 여기 맞으면 9점, 8점, 7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까 꿈이야기가 아니고 선생님이 던진 발문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마련한 생각이 그게 다 가령 어떤 어린이의 마련한 생각이 이것이다. 여기다 말이야. 어떤 생각이 여기란 말이야. 어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여기. 이렇게 해서 양궁 관역판의 어디를 맞췄느냐에 차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이야. 전혀 틀린 생각을 아까 같이 꿈 이야기 했을 때는 틀린 이야기지만은 일단 선생님이 던진 발문에 대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한 끝에 마련한 응답이라면은 답이라면은 이 관역판 안에 있다고 말이에요. 또 그래서 다 의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여기서 그런 말이 있었죠. 어떤 어린이가 마련한 생각에도 몇 %인가의 옳은 생각은 함유되어 있다. 또 제가 잘 예를 듭니다만은 금을 생산하는 금광에 가면은 거기서 광석을 캐내는데 그 광석에 금이 몇 %인가에 함유되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금광석이라고 한다고. 단 0.01%의 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금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돌덩어리가 아니단 말이에요. 금이 함유되어 있는 금광석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자기 나름으로 골똘히 생각해서 마련한 생각이라면은 그거는 아까 아주 적은 금이 함유되어 있는 금광석과 똑같다. 다시 말하면 이 관역판에 여기에 해당돼 이보다도 더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이거 보십시다. 여기에 있는 것이 말하자면 정답입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멀리서 화살을 쏴서 이것을 맞춰서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많은 어린이들은 다 빗나가 버려. 다 빗나가 버린다 말이야. 다 빗나가. 이것을 못 맞춘다 이 말. 우수한 어린이 몇몇이 쏜 화살은 요놈을 맞춘다 이 말. 나머지 어린이들 화살은 다 비계가 아픈다 이 말.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찌서 이렇게 생각하냐?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이 사고한 결과로 마련된 생각,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고한 결과로 마련된 생각이기 때문에 사고했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인정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고력이 길러졌기 때문에. 아까 뇌과학자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고해서 얻어낸 생각이라면은 그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도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정답이 아니라도 그것은 생각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답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사고를 포기하고 그야말로 사포자, 우리가 수포자라고 하는데 수학을 포기했다고 해서 수포자라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그 말에서 빌려서 사고를 포기하는 사포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이 발문이었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추기 식 발문, 이것이 바로 이른바 사포자를 몽땅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역판을 가지고 생각해 봤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발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사고력을 기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학교에 와서 하는 학습의 그 어떤 학습 활동보다도 이 발문에 의해서 사고하는 이것이 사고력을 기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